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등락폭이 크지 않았던 가운데 양 지수의 흐름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3천선 테스트하는 모습이었고 반면 코스닥은 다시 천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오늘장 종목 고민 그리고 내일장 전망도 명쾌한 해답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새로운 주식 닥터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또 주식 닥터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또 첫 시간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입니다. 꾸준한 단타 수익과 시장 주도주 수익 매매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레이스 노민정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매주 월요일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일단 그럼 오늘 시장 정리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줄줄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9월 소매 판매도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강하게 반등을 해줬던 국내 증시는 오늘장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살짝 밀리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3천선 아래로 잠깐 밀렸다가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조금 줄였고요. 0.28% 낙폭으로 3,006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4천억 원 이상 들어오면서 지수 낙폭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 매도하다가 장중에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0.34% 오른 99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끌어올렸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영상 콘텐츠 또 엔터 관련주들이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K 콘텐츠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 톱 TV쇼 부문에서 4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제작사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다음 달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 기대감도 지속이 되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많은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임주들도 강했는데요. 오늘도 좀 역시나 중소형 게임주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은 특히 게임빌과 컴투스의 탄력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ETF 승인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까지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선방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지 관전평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미국 주요 기업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 코스피 1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면 1분봉을 봤을 때 이제 장 초반에 장 개시하자마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동안 이틀 동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18분 이때 보시면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제 장 마감을 하였을 때는 3,0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 1분봉 차트 이제 이어서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제 장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으나 이제 9시 17분 이때부터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상승세 이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후장까지 쭉 보시면은 이제 996포인트 요 선에서 좀 횡보가 길어지면서 이제 코스닥 마감을 할 때, 장 마감할 때는 네. 99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웠던 점은 오늘 1000포인트를 돌파는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는 느껴질 수가 있으신데 일단 여기 코스닥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난주 2거래일 동안 이제 큰 상승을 보여왔고 또 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코스닥 보시면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디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또 이제 지난주에는 조정을 겪어왔던 리비안 관련주가 또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는 테마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강세를 보였던 미디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강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3,000선을 지켜줬다는 점에서 양호했던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00선까지 아직 다가서진 못했지만 양봉을 이어갔다는 점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미디어 관련주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렇게 테마주들의 순환매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디어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함께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알짜 주식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대표 플랫폼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벌써 좀 한 달 전이었죠.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정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때 증권가에서는 또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좀 시장의 움직임이나 시선이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난달까지는
계속해서 팔다가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순매수로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목표 주가 상향이나 매수하라라는 증권사의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시가총액 3, 4위를 앞두고 있었던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난 9월 7일 정부의 독점 규제로 인해서 급락을 크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는 시가총액 상위 3위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고점 45만 원 대비했을 때 36만 9천 원대까지 좀 하락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정도 급락이 있었습니다.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랑 시가총액 3, 4위를 계속해서 다투다가 독점 규제 발언 이후로는 바로 마이너스 10% 급락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점은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이제 투자 중개 행위로 판단이 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중단을 하게 된 점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로 인한 타격은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3분기와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을 지켜봤을 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융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이번 3분기, 4분기,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제 기업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기업 상황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 있는 단기적 악재는 그렇게 크게 이제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는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차트가 네이버 일봉입니다. 그래서 이때 악재가 터졌을 때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네이버가 마이너스 7.8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정부가 독점 규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독점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급락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은 또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일봉을 보셨을 때는 굉장히 하락 이후에 추가 하락 계속 있는 상황인데 주봉을 보셨을 때는 이렇게 꾸준히 저점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점도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 우상향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는 지금 현재 우상향하는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는 괜찮은 흐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저점 한 15만 원대 대비해서 1년 넘게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45만 원대까지 상승이 있었고 지금 현재 주가도 이 저점 대비했을 때는 많이 상승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만 봤을 때 낮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이제 40만 원, 45만 원 안쪽에서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보시기보다는 41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41만 원은 돌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41만 원 제가 여기 선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41만 원 선은 돌파를 해줘야 그 이후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카카오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20년 초반에 보시면 이때 주가가 3만 원대였습니다. 네, 그 이후로 보시면은 조정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쭉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6월 달에 17만 3천 원까지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조정 한 번 없이 큰 상승 이어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65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현재 제가 한번 이제 추세를 좀 그어볼 건데 이런 식으로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니까 상승선을
선을 한번 이렇게 좀 추세선을 그려놨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악재가 터지고 나서는 이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세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간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매수를 잡는 것은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시려면 이 추세를 회복을 하고 그 뒤에 보셔도 늦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카오는 13만 원대는 회복을 해주어야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 정부 규제는 좀 단기 악재로 볼 수 있고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호실적 이어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다만 차트를 주봉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다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다만 좀 오랜 기간 상승을 한 만큼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1만 원 돌파 여부 그리고 또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보니까 추세가 이탈이 됐습니다. 역시 이 추세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좀 시장의 주도주였던 콘텐츠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던 이슈들 중에 하나가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입니다. 다음 달 초에 국내 공식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국내 관련 수혜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IHQ가 있습니다. 디즈니가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IHQ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좀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반면에 디즈니 플러스가 먼저 손을 잡은 국내 통신사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큰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좀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 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매매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미디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는 오징어 게임으로 엮이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네, 이제 강세를 이어갔고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공시 출시일이 11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간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3주 정도의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 동안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던 IHQ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IHQ 요 종목 보시면은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16.25% 정도, 최고가 16.25% 정도 급등을 했었던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월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HQ 같은 경우는 지금 미디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2012년부터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놨는데 이제 2012년부터 최근까지 8년이 넘게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박스 상단부를 보시면은 3,000원대이고요. 그리고 박스 하단부가 이제 1,200원대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오늘자 이제 캔들. 오늘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박스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흐름이 좋게 박스 하단에서 지지받고 상승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또 보시면 이 박스권이 8년 정도가 유지가 되었잖아요. 또 현재 그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재료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도 박스 하단부랑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76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2,000원, 2,200원까지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 모멘텀 더 힘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오늘 좀 부각받았던 관련주 IHQ에 대한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8년 넘게 박스권 흐름을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단 1,200원 지지가 잘 되고 있고요. 현재도 좀 하단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과 2,000원 초반대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역시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콘텐츠주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말고 또 다른 모멘텀이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입니다. 앞서도 이제 오징어 게임의 후발 주자로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역시나 공개 이후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K 콘텐츠 흥행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콘텐츠 관련주들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미디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인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강세였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의 흥행을 통해서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이 이제 이중 호재로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그래서 뿐만 아니라 네. 디즈니 플러스 한국 공시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도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속해서 이제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오징어 게임주로 엮였었던 버키 스튜디오나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었고 또 고점에 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주를 지금 재공략을 하신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신규로 편입되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 종목 이제 보시는 거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으로 엮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 흥행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 보시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일봉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 제작사이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후속으로 이제 마이네임이 이제 다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일봉상 봤을 때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315원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점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기회를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일단 주봉을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네, 월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IHQ 그 종목과 또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4,31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5,0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콘텐츠도 전망은 좋습니다. 다만 이 개별 종목들 좀 이슈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은 이미 모든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마이네임이나 지리산 같은 다른 드라마들도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관련주들 쪽으로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들어봤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5,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가격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관련주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들,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 자세하게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진행하게 될 전문가 그레이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강의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박스권 매매예요. 제가 왜 1강에서 박스권 매매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 실전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매매를 1강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릴지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왔고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는 박스권이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박스권 매매 기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보실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박스권을 돌파했을 경우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면요, 이제 최근에 폭등을 했었던 종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 매매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제 최근 폭등을 하는 종목도 잡아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실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시면요, 이제 박스권을 다섯 번째 보시면 박스권을 이탈하는 상황인데 이제 세 번째는 박스권 돌파를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보시면은 이제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상황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목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까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한 3번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주식 레슨을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4시에 5번, 6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박스권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권이라는 거는 주가가 일정한 가격 안에서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현상입니다. 네, 화면 조정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도움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사용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입력해 주시고 문자 참여 또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식 레슨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좀 쉽게 일단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박스권이라는 거는 주가가 일정한 가격 안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쭉 읽어보시면요. 주가가 일정 상한선이랑 하한선 사이에서 오르내리는데 그러니까 상한선이랑 하한선을 깨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고점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여기에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여기에 있는데 이 고점이랑 고점을 쭉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상한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시니까 이 선을 하한선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상한선이랑 하한선 사이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상한선을 깨지는 못하죠. 그리고 하한선도 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주가가 박스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어서 쭉 보시면 일정한 틀 안에 주가가 갇혀있는 상자 같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가가 현재 박스권에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처럼 이제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양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횡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박스권이랑은 많이 상관은 없지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횡보라는 단어 보시면요, 그러니까 특별한 가격의 등락 없이 일반적 안정적 가격 경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 보시면 이렇게 등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등락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횡보라는 거는 이렇게 등락이 좀 없는 상황을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자리 걸음하듯이 주가가 흘러갈 때,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횡보 장세가 길어지고 있다, 지루한 횡보 장세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횡보는 이제 일반적 안정적 가격 경향입니다. 그래서 등락이 없는 상황을 뜻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박스권 매매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권의 의미만 잘 아시면은 박스권 매매도 잘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시를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흘러간 지가 한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6개월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기업의 상황이라던가 이슈, 재료가 이제 나쁘지 않다. 지금 시장 상황도 나쁘지가 않고 또 악재도 없고 또 기업 상황도 괜찮다라고 본다라면은 이 이후의 상황을 예상했을 때 결국 박스가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에 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박스가 유지가 될 것이니까 여기 박스 하단까지 결국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스 하단에서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박스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 상단에 올라갔을 때 이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서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기법이 박스권 매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매매법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트 보시면요, 현우산업 일봉입니다. 그래서 9월 4일자 일봉인데 이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강한 종목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때 현우산업을 좀 눈여겨봤었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짜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면요, 애플카 관련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LG전자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LG전자랑 애플이 협업을 해서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서 현우산업 이때 주가를 보시면은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어요. 이때 장중에 상한가 도달하면서 제가 유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날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 보시면 이렇게 투자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유심히 보면서 대응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1차 목표가로 7,500원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현우산업 일봉을 보시도록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우산업 일봉을 보시면은 여기에 고점이 있죠. 고점이 있고 여기에도 지금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이랑 고점을 쭉 아까처럼 이어보니까 박스 상단부가 7,500원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우산업 주봉도 주봉 죄송합니다. 현우산업 저점이죠. 여기 저점 있죠. 여기도 지금 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니까 하한 선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우산업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맞죠? 박스를 형성을 해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은 이 종목이 가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라면은 박스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날 9월 4일에 이제 호재가 뜨면서 애플카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박스를 깨는 것은 힘들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애플카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이 박스가 그래도 한 몇 개월간 이어졌죠. 그리고 이 박스 상단을 깨기까지에는 또 대형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LG전자랑 애플이랑 협력을 한다라는 게 확실히 된 게 아니라 협력설만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만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로 7,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 뒤에 상황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 뒤에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이날 상한가 갔었던 날, 요 날에 제가 7,500원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상황을 보시면 7,5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7,500원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돌파는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서 박스 하단으로 내려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응 전략을 짰던 대로 이 박스 상단에서 좀 매도를 하셨더라면은 나쁘지 않게 현우산업 매매를 해보셨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박스권을 올해 좀 계속해서 형성을 해왔다. 그 경우에는 박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박스 상단에서 매도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흥구석유를 보면서 이제 박스권 매매를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는 흥구석유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는 유가 관련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보셔야 되실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흥구석유 주봉을 보시면은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이 부분이 저점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저점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여기가 저점 아니냐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 여기 아니에요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로 잰 것처럼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딱 박스 모양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다시 들어 올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박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박스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 하단부를 6,000원이라고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박스 상단부를 9,000원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8,360원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흥구석유도 지금 현재 유가 관련주로 힘을 받으면서 여러 차례 급등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8,300원에 매수를 해서 또 9,000원에 매도하기에는 너무 수익이 이제 짧기 때문에 일단 이 흥구석유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박스 하단 가까이 내려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조정이 있어서 한 7,000원대 이 정도로 내려오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 7,000원 정도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9,000원 가까이 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이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 매매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박스권 돌파 매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박스권에 대한 강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 개념부터 또 실제 종목 차트를 통한 분석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여러 가지 설명들 추가적으로 더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노민정 주식닥터의 공략주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저희가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이 다크호스 공략주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공략주로 말씀드릴 종목은 노랑풍선입니다. 네, 노랑풍선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노랑풍선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시면요. 여행기획 상품과 항공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달 8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해외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과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풍선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일단은 노란풍선은 또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란풍선 일봉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노란풍선이 18,000원 초반대에서 좀 더딘 오늘은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8,000 초반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네, 지금 현재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17,700원 요 선을 좀 저항선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선을 돌파를 한 듯한 모습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항공과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고 또 독서실이나 공연장, 스터디 카페는 이제 오늘부터 기존 밤 10시까지 운영해서 이제 12시로 영업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굉장히 이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풍선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오늘 종가는 18,1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그러니까 18,000원대를 좀 돌파를 해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로는 2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2만 1,000원까지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전략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8,000원 초반대, 네. 18,000원 초반대에서 매수 전략을 임해보셔도 나쁘지 않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손절가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노란풍선이 이렇게 급등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좀 하락과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000원이 안 깨진다면 이렇게 홀딩하시거나 이제 네. 매수 기회를 보셔서 이제 목표가 2만 원, 2만 1,000원까지 가져가 보시면 되시고요.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 위드 코로나 여행주 노란풍선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KT 알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T 알파는 오늘 디즈니 플러스랑 엮여서 미디어 관련주랑 같이 상승을 크게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KT 알파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한 영화랑 영상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KT 알파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디어 관련주 굉장히 강세였는데 KT 알파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24.56%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0원까지 상승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일단 여기 121선 가까이 와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큰 편이긴 하지만 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 나오기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120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알파를 보유를 이미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더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으시고 KT 알파의 신규 매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9,700원에서 이제 10,000원 초반대 이 사이에서는 매수 기회를 잡으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9,300원. 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땐 노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선, 요 선만 안 깨지면은 이제 그대로 가져가셔서 이제 1차 목표가는 12,000원. 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2차 목표가는 1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KT 알파였습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한 차례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 모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 두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이나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 또 다양한 이야기, 시장 분석,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노란톡방 들어가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